네,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계속해서 2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구 모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연구 모형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연구 모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사회 현상, 그게 종속 변수라고 그래요. 종속 변수는 뭐냐? 내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 내가 논문을 쓰고자 하는 주제 되겠죠. 그게 종속 변수예요. 그 사회 현상을 어떤 요인, 독립 변수가 나오는데, 독립 변수는 그럼 또 뭐냐? 독립 변수는 사회 현상의 어떤 요인이에요. 사회 현상이. 이걸 보고 이제 논문을 쓸 때에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는 내가 좀 논문을 쓸 때에 나의 관심,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쓰는 그것이 바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 또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 그것을 독립 변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사현상을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연구 모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연구 모형. 그러니까 연구 모형이란 뭐냐, 연구 모형이 뭐냐, 연구 모형이란 뭐냐 라고 할 때,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어떤 요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구성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구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연구 모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연구 모형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구성을 하고, 그렇다면 연구 모형은 뭐야? 연구 모형은 연구 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설을 구성하고, 그러한 가설 간의 관계들을 묶어서 만드는 것. 가설과 가설, 이런 가설들의 이런 어떤 관계를 묶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이 개별적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종속 변수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라면, 사회 현상과 그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연구 모형은 이러한 가설들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분석의 틀과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설들, 이러이러해서 그런 것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설들을 종합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석의 틀과 그 모습들을, 형태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모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연구 모형의 특징. 첫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다양한 요인 혹은 변수, 사회현상이라고 한다면 사회현상을 일으키는 요인이 독립변수잖아요. 그리고 사회현상이 종속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진 다양한 그 요인 혹은 변수가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러한 변수들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인간관계, 인과적인 관계, 원인과 결과를 이루는 그런 관계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에요. 그게 연구 모형이에요. 그리고 연구 모형의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연구 모형은 연구 대상이 되는 변수 간의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모형은 도식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체 연구의 양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양적 연구에서 모든 연구 절차의 핵심, 연구 절차의 핵심은 연구 모형을 따라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한 연구 모형이 없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어떻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연구 모형 없이 연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모형 없이는 논문이 쓰여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연구 모형은 연구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연구 모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연구 과정에서 연구 모형 구성 이후에 연구 과정에서 이제 연구를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 모형의 구성 이후 단계에 이루어지는 관찰, 연구 모형 다음 단계가 이후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관찰이에요. 관찰. 그것을 잘 관찰하는 거죠. 관찰은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해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 모형의 타당성, 그럼 어느 정도 얼마나 오르냐, 타당성을 확인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 또 수집한 자료를 적절한 통계 방법을 통해서 분석할 때도 연구 모형은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가이드라인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요? 연구 모형이. 그만큼 연구 모형은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연구 모형 없이 좋은 연구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구 모형은 무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시작된다. 그래서 연구 모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행 연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이 고찰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구 모형을 잘 수립할 수 없는 비법은 없습니다. 많이 읽고 그래서 꼭
연구 논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글이든 간에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좋은 글이 쓰여지는 것이고 좋은 논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는 요 세 가지.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에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질문하고 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논문이죠. 이게 학술적인 글쓰기입니다. 예, 이러한 연구들. 그러면 이제 연구 모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연구 모형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합당하게 연구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한 개념적 틀, 그게 연구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수립한 개념적 틀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유용성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에요. 유용성, 상대적으로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일 뿐인 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 이건 옳고 절대 이건 그르다. 이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에요. 연구 모형의 그 타당성 또는 그 유용성, 이것에 대한 그 검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이걸 연구하느냐. 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정한 연구 모형을 통해서 관찰한 경험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설정한 연구 모형을 통해서 관찰한 경험적 사실을 뭐 하는 것이다?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 진행이 연구 모형의 타당성 검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연구는 가설의 검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던진 그 가설, 내가 만든 그 가설,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논문이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가정의 검증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연구 모형은 관심이 있는 대상 중에서 자신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해 가지고 연구자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끝없는 설명이 계속 되어지는데 자신의 연구 목적을 따라서 연구 대상의 범위를 한정해 가지고 연구자가 만든 것이에요. 연구 모형은. 그래서 연구자는 관심 있는 대상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 현상을 우리가 파악하고 관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사회 현상들 우리가 전체를 다 온전히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 어디까지가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범위냐, 그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하지도 못할 것을 넓게 잡아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연구의 영역들을 제한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연구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상의 측면을 선택을 해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선택하면서 그 관점에 의해서 대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 변수잖아요. 이 요인을 선택해서
변수 간의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모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모형의 내용과 구성 단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연구 모형에 포함할 변수를 선정해야 돼요. 그 선정하기. 연구 모형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서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수가 뭡니까? 아까 서두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종속변수는 사회현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독립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그러면 독립변수는 뭐예요? 이 사회현상을 일으킨 어떤 하나의 요인들, 그것을 독립변수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연구 모형에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요인들이 포함돼요. 그죠? 연구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회현상이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속변수는 하나만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논문을 쓸 때에 종속변수를 하나, only one, 한 가지만 설정할 수 있고 혹은 여러 개의 종속변수를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연구자의 마음이죠. 이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정함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종속변수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연구 주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독립변수는 연구자가 별도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해야 하는 거예요. 별도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특정 그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는 굉장히 많죠. 어떤 사회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독립변수인데 이 독립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논문을 쓰면서 보면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연구자가 관심이 있는 것에 한정해 가지고 독립변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는 그 독립변수를 한정시켜야 돼요. 그 한정된 독립변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변수의 선정은 연구자의 관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분석 방법, 이 독립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데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 분석 방법에 대해서 또는 연구의 동기, 또 목적, 연구의 목적, 또 현재 가용한 데이터, 이것이 독립변수의 선정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요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자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학교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해 봐요. 학교 폭력의 원인이 뭐냐? 요거를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 폭력을 인과적으로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때에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학교 폭력이 왜 일어나냐라고 할 때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 다시 말하면 그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연구자는 그 중에 어떤 것을 원인으로 상정하고 연구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나는 요거로 한정해서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 이론이 이 가이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을 따라서
부모의 양육이나 부모와의 관계 같은 가정 환경을 원인으로 상정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이 그 가정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할 수 있어요. 또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 중심으로 학교 폭력의 인과적인 그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요소는 많아요. 독립 변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 요인 중에서 어느 정도를 연구에 포함할 것인가, 이게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원인으로 간주하는 요인을 많이 포함할수록 설명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독립 변수가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변수를 하나의 연구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자가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인을 선정해 가지고 이러한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모순없게 구성해서 연구 모형을 만들고 그 모형을 통해서 연구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 좋은 연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것을 이제 감명성의 원리다,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명명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명성의 원리. 동일한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때에 많은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적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구자의 관심과 관련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꼭 필요한 핵심적인 원인을 선정을 하고 설명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그 요인들만 포함해 가지고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뭡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이와 같은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보면 밑에 있는 여러분 표를 보십시오. 자, 변수 유형과 해당 변수 목록이 나오는데, 종족 변수,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행복감이에요. 종속 변수는 행복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감은 어디에서 오냐, 이제 그 통제 변수가 있잖아요. 독립 변수가 있잖아요. 이 행복감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제 가족 간의 만족도, 그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좋으면 행복할 수 있고, 가족 관계가 아주 나쁘고 불협화음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행복감이 아니라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감을 주는 게 뭐냐, 가족 관계 속에서의 만족도, 이것도 하나의 독립 변수가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건강 상태, 또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 기독교냐 뭐냐, 이런 것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의 만족도, 직장 생활 말고, 일하는 것 말고 내 나름의 여가 생활을 할 때 나 이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나를 느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 이런 것이 바로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통해서 오는 그 만족도가 행복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립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 직장 안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 내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동료들이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죠. 그러니까 행복감에 대한 독립 변수로서 직장 내 그 인간관계 만족도도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나는 지금 이 직업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 직업은 나의 나의 그 자아를 높여놔. 너무 좋아. 그거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럼으로써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인 거죠. 자, 이러한 독립변수, 종족 변수는 행복감인데, 이 행복을 주는 요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 변수. 재직 학교의 특성, 공립이냐, 학교의 급은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또 성별, 연령, 결혼했니, 안 했니, 그것에 대해 또 가구의 월 평균 소득,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보다는 더 행복하겠죠. 뭔가 부족함은 없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누리게 하는 이 종족 변수로서 우리가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그 행복을 일으키는 여러 요소들, 그게 독립 변수다 하는 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변수. 이게 너무나 많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좁혀준다, 통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통제 변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독립 변수와 종족 변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연구 모형에서 변수를 선정한 다음에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설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개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만 구성하는 경우이고, 이것을 회귀 모형이라고 해요. 회귀 모형은 뭐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게 이런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 회귀 모형이라고 그래요. 회귀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 간의 독립 변수와 종족 변수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독립 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설정하는 모형을 뭐라고 그러느냐? 경로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연구 모형의 설정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회귀 모형과 경로 모형의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자, 종족 변수. 여기에 종족 변수고 종속 변수고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면 회귀 모형 같은 경우 회귀 모형과 경로 모형이 있는데, 회귀 모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독립 변수와 종족 변수 간의 인과관계만 구성한다. 독립 변수와 종족 변수의 인과관계만 구성한다. 그게 뭐예요? 회귀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 1과 독립 변수 2, 이것이 단순하게 종속 변수의 독립 변수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회귀 모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모형은 보시는 것처럼 변수와 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필요해요. 뒤에 다시 설명할 텐데 이 정도만, 이 그림만 보고, 회귀 모형은 독립변수 1과 독립변수 2가 직접적으로 종족 변수로 연결이 되어져요. 이것만으로 구성을 해요. 그러나 경로 모형은 단순히 독립변수와 그 종족 변수의 관련뿐만 아니라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도 들어가요. 그게 생각해요. 그게 경로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회귀 본능에 대해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구 모형에 포함되어진 변수 중에서 각각의 독립변수와 종족 변수의 인과관계만 설정한 모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가 모형에 포함되었다 할지라도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검증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 갖지 않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의 검증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귀 모형이에요. 물론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하나의 모형에 포함해가지고 분석하는 것은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종속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시행을 하게 돼요. 하나의 종속변수에 이르는 설명하는 복수의 독립변수를 포함해가지고 다중회귀 분석을 시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연구 모형, 회귀 모형의 구성 사례를 보면 연구 모형은 회귀 모형을 대표 사례에서 보면 연구 모형을 회귀 모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구 모형은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아요. 이 행복감이 뭐예요? 종속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종속변수. 이 행복감을 이루는 요인들, 그게 이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족 간의 만족도. 우리 가족은 너무 행복해. 서로 간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행복하겠죠. 건강 상태. 나 무척 건강해. 행복하겠죠. 종교가 있어서 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의뢰하게 돼. 그러면 행복하겠죠. 여가활동 만족도,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의 만족도,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행복하게 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게 어떤 거냐고요?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귀 모형.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경로 모형을 한번 봅시다. 경로 모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독립변수 간의 인과관계도 설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이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봤을 때 이 경로 모형은 뭐냐면 직장 내 인간관계 만족도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연결이 돼요. 뭡니까? 회귀 모형은 이러한 그 요소들 간에 독립변수 간에 서로 간에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냥 행복감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경로 모형 같으면 이 요소들 간에 독립변수 간에 서로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행복감이라는 것이 요인들이 요소 독립변수들 간에도 연결이 되어져서 결국 행복감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설명들은 바로 제가 지금 그림으로 설명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까지 멈추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3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이따 뵙도록 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오십시오. 네.